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13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가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을 할 줄 알고 공시 내용의 성격에 따른 주가 흐름의 패턴을 잘 이용한다면 이 점을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면 공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시는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 내용을 쉽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들이 떴을 때 우리는 최소한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 이전 상장 결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특허권 취득 이러한 내용들의 공시는 보통 호재로 작용하고 영업정지, 생산 중단, 압수수색, 전환사채 발행 등의 공시는 보통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공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공시는 과연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유상증자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확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차이와 뜻 정도는 알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증자란 말 그대로 자본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자본이란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을 말하고 기업이 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한다면 100주를 증자하게 되면 총 발행 주식수는 200주가 되는 것이죠. 즉, 증자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증자는 왜 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출과 채권 발행은 빚이 발생하여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증자는 이자를 갚을 필요 없이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추가 상장 주식을 돈을 주고 사면 유상증자이고 공짜로 받으면 무상증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있을 유, 보상상, 말 그대로 보상이 있는 증자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주들에게 큰 돈을 받고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조달 방법이 없으니 주식을 늘려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표현한다면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무조건 주주들에게만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정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종류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상증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보통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재무 상황이 안 좋을 때 부채 상환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고 돈을 더 받기에 악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인데 기업의 가치가 큰 변화가 없다면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되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한 주당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손해이고 보통 악재로 인식되어 주주들이 유상증자가 발표할 경우 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유상증자 공시가 뜨게 되면 주가가 단기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나 투자 등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미래의 성장 및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호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정도로 좋은 기업이기에 호재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레인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인수까지 고민을 하는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이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유상증자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업의 성장 전략과 재무 상태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유상증자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조달하는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공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반대로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주식의 수만 늘리는 방법인데요. 기존 주주들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더 많은 수의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대1 무상증자가 이루어진다면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두 주를 가지게 되고 대신 액면 가격이 절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달리 개인이 보유한 지분 비율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는 게 가능할까요? 회계상 자본 이동만으로 가능합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자금을 끌어온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증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자를 한 후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무상증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왜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일까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이득은 없지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집니다. 또 액면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개별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가 되어 거래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재무가 건전하고 탄탄한 기업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식시장에는 무상증자가 발표될 경우 호재로 인식되어 단기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무상증자가 큰 호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가 상승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가 발표가 나면 무상증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무상증자를 안 받고 그냥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통 기업이 탄탄하고 앞으로도 계속 크게 성장할 회사라면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란 기대감으로 무상증자를 받아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미래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단지 무상증자 이슈만으로 주가가 단기간 상승한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무상증자를 받기 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면 무상증자를 처음 받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경험이 없으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또 신주를 언제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권리락 이래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수익이던 게 손실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 역시도 무상증자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론으로 공부하고 알고 있었는데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내 계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무상증자 공시 내용을 봐야 하는데 크게 신주 배정 기준일,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를 보면 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100% 1대1 무상증자라 말하고 2라고 적혀 있으면 한 주당 두 주를 주는 것이고 200% 1대2 무상증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대1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1대2, 1대3 무상증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자율이 커질수록 액면가가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면 기존 주가 대비 많이 싸다는 착시 효과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좀 더 큰 호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배정받을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일정한 날에 주주들에게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확정하게 되는 기준일을 뜻합니다. 즉 한마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짓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일로부터 D+2일, 즉 3거래일째 되는 날에 주식 매수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D-2일, 즉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3일 수요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2영업일 전인 4월 1일 월요일에 18시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2일 화요일에는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가는 4월 1일 종가 기준 가격의 반값으로 반토막 난 값이 시가로 설정되게 됩니다. 즉 4월 1일 종가가 10,000원이었다면 다음날 2일에는
5,000원이 시가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인위적으로 떨어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줘서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여 단타 세력들이 입성하여 주가를 급등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락 일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해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4월 1일 월요일에 매수를 했던 사람이 권리락 당일 즉 화요일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신주 상장 예정일인 5월 3일에는 신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4월 1일까지 매수를 해야 하고 무상증자를 받기 싫다면 4월 1일 18시 전까지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게 될 경우 계좌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종가가 만원으로 끝났고 내가 만원에 100주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좌에는 매수 평단가는 만원이고 수익률은 0%, 평가 금액은 100만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4월 2일 화요일 권리락 일에는 계좌는 매수 평단가는 그대로 만원으로 찍혀 있지만 주가는 5,000원이 되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로 기록이 될 것이고 평가 금액은 50만원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면 계좌가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어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신주를 받게 되면 다시 매입 단가와 수익률이 바뀌게 되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요. 권리락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가정한다면 A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만원이겠죠. 그런데 1대1 무상증자를 통해 100주를 추가 발행한다고 한다면 증자 후에 발행 주식수는 총 200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후에도 주가가 1만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시가총액이 200만원이 되고 무상증자 전후의 가치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권리락이 발생하여 실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권리락일 시점에 우리가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면 5월 3일에 내 계좌에 매입 가격 0원짜리 100주가 무상으로 들어오면서 총 보유 주식은 200주가 될 것이고 총 매입 금액은 100만원을 200주로 나누면 매입 평단가는 5,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주 상장 예정일에 되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면 팔 때는 손실로 찍히겠지만 나중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되면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매수 단가가 0원이나 1원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팔아도 모두 수익금으로 정산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무상증자와 사업 확장 목적의 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된다는 점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공시 내용을 분석할 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